네, 오늘은 목요일에 시조새 두 분, 이명록, 임선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끼룩끼룩 이명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끼르륵 임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계 시조새 이명록, 임선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엄마와 사랑하는 딸이 함께 받는 2대 연금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연금 상품으로 엄마와 사랑하는 딸이 함께 받는 2대 연금 플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빠랑 사랑하는 아들은 못 받아요? 그러게요. 저도 항상 그게 의문인데 아, 딸을 네. 먼저 선호하시더라고요. 선호라니요. 요즘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대요. 딸을 선호한대요. 옛날보다는. 아, 예. 네. 저도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사랑받는 아드님이셨잖아요. 딸을 가진 입장에서 2대 연금 플랜을 내가 한다. 네. 그럼 저도 딸을 딸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고요. 네. 아들 미안하다. 오늘 이야기 역시 사연자분과 따님을 함께 만나서 상담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일단 뭔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엄마와 또 따님이 함께 2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해? 라고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2대 연금 플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본인의 노후 준비가 늦어져서 걱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딸은 자기 나이 됐을 때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자기 노후 준비를 또 하면서 따님의 노후 준비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제안드린 플랜이 바로 엄마와 사랑하는 딸이 함께 준비하는 2대 연금 플랜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고요.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남편의 외벌이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정작 제 노후 준비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부터 지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이제 연금을 준비하려고 해요. 저에게는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아이는 나이 들어서 노후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 연금도 같이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랑 딸이 함께 받을 수 있는 2대 연금 플랜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런 상품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지인 커피숍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50세 여성분의 사연이었어요. 그동안 남편분 외벌이셨고 내 집 마련하랴 자녀 교육비라 이런 것 때문에 노후 준비 정작 본인 거를 못 하셨는데 이제 따님이 얘기를 하신 엄마와 딸이 함께 받는 2대 연금 플랜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먼저 동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2대 연금 플랜이란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가서 2대 연금 플랜 상품 가입할래요? 이러면은 못 알아듣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대 연금 플랜은 하나의 상품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준비를 하는 플랜입니다. 그런데 2대 연금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입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입하는 방법은 먼저 계약자를 엄마로 해주시고요.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는 딸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다시 엄마로 지정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대 연금 플랜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저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지정과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지금 피보험자를 딸로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연자분님도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네. 왜 본인으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딸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2대 연금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종신토록, 즉 피보험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 네. 연금 수령 기간이 긴 방법이 좋을까요? 짧은 방법이 좋을까요? 긴 방법이 당연히 좋겠죠. 뭐 누구나 다 그죠? 네. 뭐 당연한 걸 물어봐요. 뭐 당연하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은 피보험자를 엄마로 하게 되면 딸보다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일단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딸을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네. 2대 연금 플랜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것.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대 연금 플랜에 관심을 가졌다 하면 무조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거네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동키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대 연금 플랜의 핵심,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받는 2대 연금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피보험자가 돼야 연금 수령 기간을 장기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2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으로 뭐 얼만큼 누구는 어떤 기간으로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다 알아볼 텐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녀가 피보험자로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자녀분들이 계신 동키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게 내 연금만, 나의 노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금,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 자녀의 노후까지도 함께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장점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저희가 돈키호테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를 통해서 2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플랜 살펴보고 있습니다. 50세 직장인분의 사연이었는데 2대 플랜의 핵심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하는지가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피보험자를 여기서는 딸이었죠. 자녀로 꼭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50세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2대 연금 플랜으로 과연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새롭게 일을 시작해가지고 받는 급여에서 이것저것 제외하고 났더니 매월 본인 은퇴 자금으로 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실 수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금 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중간에 아프거나 간병 상태가 되어서 그 돈들이 다 병원비로 나가거나 간병비로 나가게 되면은 뭐라고 하죠? 연금을 준비해도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 사연자님이 갖고 계시는 보험 점검을 먼저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가입한 상품 중에 하나를 봤더니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매월 2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보장이 필요할 때 보장도 받고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도 되고 그리고 뭐 미래에 본인이 연금으로 필요할 때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만 좋게만 생각하셨죠. 예. 네. 일단 근데 어쨌든 뭐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실제 중도 인출이나 연금 전환은 가능하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인출이나 연금 전환의 기능이 있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종신보험은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평균적으로 사업비를 30% 내외 정도를 차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예전 상품의 경우에는 30년 정도 돼야지만 원금에 좀 도달하는
매우 사업비가 높은 상품이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목돈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거나 연금으로 쓸 때 활용하기가 매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30년 지난 다음에 내 원금 찾는다 하면은 참 그쵸. 뭐라고 맞아요. 그리고 연금으로 드릴 말씀이. 하게 되면 이게 더 네. 중요해요. 보장이 또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건강 그렇죠. 보험 특약들이. 혜택 같은 게 그럼 그때부터 아플 확률이 더 높은데 또 보장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상품은 조금 가입하실 때 상품의 주요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사연자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럼 자기가 이 상품을 왜 가입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 상품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씀 주신 장점에 막 뭐 저축도 되고 연금도 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뭔가 한 개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 보장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사실 보험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도 가성비 있게 줄이면서도 보장도 넓힐 수 있는 방법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네. 내 자산을 지키는 또는 내 연금 자산을 지키는 그런 보장성 보험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해진 암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거기에 간병비까지 보완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20년나 100세 만기로 보완을 했더니 보험료는 약 18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버설 종신보험 해지 후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쓰기보다는 국채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줄어든 보험료가 27만 원이죠. 그중에서 7만 원을 합쳐서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연금에 가입하기로 해서 여유자금 50만 원과 함께 보험 조정 후 발생한 20만 원을 합산해서 월에 70만 원을 연금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녀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 상품에 매월 30만 원씩 추가로 더 납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연자분이 기존에는 연금을 하나도 준비를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매월 50만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시다. 그러고 보험 조정 후에 발생한 여유 자금 20만 원까지 더해서 연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만 원을 가지고 엄마와 딸이 함께 받는 연금 플랜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투자 성향이 굉장히 안정적이셨어요. 예, 그런데도 저희가 주식과 채권으로 운영이 되는 변액연금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 상품을 추천드리게 된 계기는 수익률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단리 연 8%를 최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거든요. 투자 상품인데도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연 8%를 최저 보증해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 8%면 사실 상당히 높은 이자인데. 꽤 높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가 장기 유지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받게 되면 네. 복리로 아마 한 4.25 정도까지 복리로. 네. 근데 현재는 단리로 8% 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네. 이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도 이런 상품이 있느냐라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연 8%를 최저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는 가입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납입 기간을 앞으로 10년 정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치 기간, 우리가 예금처럼 목돈으로 운용이 되는 기간을 10년으로 하게 되면 어머님 나이, 그러니까 엄마 나이죠. 엄마 나이가 69세가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엄마 나이가 69세면 일단 피보험자가 자녀잖아요. 자녀 나이가 40세가 됩니다. 그럼 연금은 피보험자인 딸이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먼저 엄마가 69세부터 뭐 100세까지 받게 되면 매월 43만 원씩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어머님께서 받다가 엄마께서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딸이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100세 때 돌아가셨다라고 그렇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럼 엄마 나이 100세가 되면 딸 나이가 7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때부터 또 딸이 100세까지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만약에 엄마가 90세 때 돌아가시면 딸이 60세 때부터 딸이 그렇죠. 받는 다시 거죠. 이제 딸로 네. 바뀌는 거예요. 수령 대상자가.
그렇게 해서 일단 딸이 10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엄마가 받는 기간 31년, 딸이 받는 기간 30년 이렇게 되게 되면 총 연금 수령 기간만 무려 61년이 됩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되고 만약 딸이 110살까지 연금을 받다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 기간이 무려 71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 기간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연금 수령 기간이 61년에서 71년이나 된다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뭐 길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엄청 긴 네. 거죠. 맞습니다. 오래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장수할수록 연금 네.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엄마와 딸이 연금 수령 기간에 한 번 깜짝 놀라셨고요. 두 번째로는 총 수령 금액에 한 번 더 놀라셨습니다. 매월 43만 원씩 자녀 나이 100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총 수령하는 금액만 3억 1,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 따님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 110세까지 살았다. 그럴 경우에는 3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0세까지 이야기는 너무 과한 거고 100세까지만 하더라도 3억 1,4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수익률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확정된 금액이고요. 가입할 때 이미 얼마큼 줍니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좋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그 상품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놀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말 수령 기간이며 총 수령액 자체도 보증된 수령액 자체도 상당하기 때문에 뭐 연금 회사가 너무 이러면 손해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상담한 네. 지인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야, 이런 금액을 준다라고 한다면 네. 보험사가 이거 역마진 나서 유지가 되겠어라고는 하지만 네. 보험회사도 이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는 어, 감안한 채권과 주식으로 운영이 되기 네. 때문에 이 금액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다 예측된 네. 예,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수령 기간이라든지 받는 금액에 이제 놀라셔갖고 와 이러면서 또 이제 불이 나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이런 거에 또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 네네네. 보험과 연금은 정말 장기간적으로 자신한테 맞는 거를 전문가와 철저하게 상담을 하고 또 결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지금처럼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은 방송 끝난 후에 제대로 나는 좀 이야기 나눠야겠다 하는 분들은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 지금 복잡한 질문 말고 상담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좀 전에 좋은 질문을 굉장히 해주셨는데 네. 보험이라는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이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로지 연금으로 쓰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일 경우에만 이 상품이 네, 이런 네, 네. 조건이 부합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 목적에 맞게 맞습니다. 가입을 해라. 그래서 총 납부하는 금액이 8,400인데 불구하고 무려 받는 금액이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로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좀 한번 놀라시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유니버셜 연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낸 돈의 한 0.5배수 더 받는 거였는데 네. 이 상품의 거기에는 뭐 한 3배 정도를 더 받으니까 여기에서 깜짝 놀랐고요. 따님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럼 이거 직장 생활할 때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4억에서 5억까지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플랜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드린 하나의 상품으로 엄마와 사랑하는 딸이 함께 받는 2대 연금 플랜이 충분히 이 가정에는 맞는 플랜이 되었다. 네. 네, 그래서 부족한 보장성과 간병비도 우리가 해결을 해드리고 여기에 가장 걱정거리인 연금까지 해드려서 뭐 일석삼조 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엄마와 사랑하는 딸이 함께 받을 수 있는 2대 연금 플랜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비하셔도 나의 자녀까지, 자녀의 노후까지도 함께 정말 장기간 동안에 연금이 보장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니까 다행이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말 동키분들이 오늘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도움되는 내용 감사히 잘 들었고 저희 또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영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성규였습니다.